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맨즈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강하게 나가야 하는 걸까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가족 안에서, 때로는 처음 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착하게 행동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만하게 보이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착함과 단호함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우리는 강한 착함이라는 개념을 배워볼 겁니다. 친절하면서도 무시당하지 않는 법,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내 입장을 확실히 지키는 법,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대처법까지.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더 이상 착한 사람을 넘어 강한 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언제나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주제, 직장에서의 강한 착함, 불합리한 업무 요구 대응법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종종 불합리한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갑자기 일을 시키거나 동료가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려 하거나 당연히 거절해야 할 상황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참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참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착하게 행동하고 싶어도 강한 태도가 없다면 이용당하기 쉬운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착하지만 강한 태도를 유지하는 방법, 즉 강한 착함의 실전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불합리한 업무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에 집중해 볼게요. 직장에서는 종종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척척 해내는 사람, 어떤 부탁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쌓이면 결국 가장 많이 일을 하는데도 정작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불합리한 요구들은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나 심지어 후배에게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이걸 거절하면 팀워크가 깨지는 거 아니야? 같은 말들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포인트. 불필요한 업무를 떠맡지 않는 법. 어느 날 상사가 늦은 시간에 갑자기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미 당신은 하루 종일 맡은 일을 끝내느라 지쳐있는데 말이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일을 받아들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이 직원은 언제든 시켜도 다 한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이럴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 일정상 추가 작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면 함께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2. 못한다가 아니라 조율하자고 말한다. 3. 해결책을 함께 찾자는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단순히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동료의 업무 떠넘기기에 대한 대처법. 동료가 이거 좀 대신 해줄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본인의 일을 넘기려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상대가 친한 동료일수록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 되려고 계속 들어주다 보면 결국 특정한 몇 명만 일이 몰리는 불공평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럴 때 이렇게 대답해보세요. 지금 나도 일정이 빠듯해서 추가로 맡기는 어려워. 혹시 다른 방법을 같이 찾아볼까? 이 문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나도 바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과 다른 방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무조건 일을 떠넘기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고민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대안 제시가 포함된 거절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상사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는 법. 업무 시간 외에 상사가 개인적인 일을 시키거나 본래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행사 참석 좀 해줘. 이거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같은 요청이죠. 이럴 때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주말에는 개인 일정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또는 이 부분은 제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과 논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답변을 하면 상대는 당신이 거절한 이유가 단순히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라는 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감정적 거절이 아니라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할 때 말을 길게 늘어놓으면 오히려 변명처럼 들릴 수 있으니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팀워크를 해치지 않으면서 단호하게 말하는 법.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면 팀워크가 깨지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모든 걸 다 받아주다 보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팀워크는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공정한 업무 배분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이유로 거절하는 것이 팀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효과적인 말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도 팀에 도움이 되고 싶지만 지금 일정상 이 일을 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거절하면서도 여전히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한 착함이란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내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태도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 주제, 친구 관계에서의 강한 착함, 지나친 부탁 거절하기입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부탁을 거절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곤란해 보이면 돕고 싶어지고 친한 사이일수록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부탁이 너무 자주 반복되거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착한 사람이면서도 강하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즉, 지나친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실전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들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부담이 되고 심지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친구가 매번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빌려주지만 점점 습관이 되어 반복됩니다. 아니면 친구가 내가 운전해서 데려다줘. 내 집에서 하루만 재워. 저 같은 부탁을 계속해서 해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는 이 사람은 항상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부탁들을 거절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포인트. 직접적인 거절 대신 우회적으로 말하기. 부탁을 받았을 때 곧바로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회적으로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이번 달 예산을 정해둬서 여유가 없어.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이 부탁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탁이라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기. 부탁을 거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꾸 내 차를 빌리려고 한다면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지만 계속된다면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차는 가족 아니면 빌려주지 않기로 정했어. 이해해줘. 이렇게 나만의 기준을 강조하면 감정적으로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단호한 거절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대안을 제시하며 거절하기. 친구의 부탁을 무조건 거절하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계속해서 내가 나 대신 보고서를 좀 써줄 수 있어? 라고 부탁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해주기는 어렵지만 내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료 정리하는 걸 도와줄 수는 있어. 이렇게 하면 상대가 완전히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면서도 내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한계를 설정하고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기. 부탁을 거절하면 우리는 흔히 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나친 부탁을 계속 받아주면 결국 스트레스가 쌓이고 나 자신이 지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단호하게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나도 좀 부담이 돼서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 이처럼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강한 착함의 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내 거절을 존중할 수 있도록 나도 내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가족관계에서의 강한 착함, 무리한 희생 요구에 대한 대처입니다. 가족.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소중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가까운 관계가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희생을 강요받거나 무리한 요구를 감당해야 할 때가 있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부모님이 당연하다는 듯 경제적인 지원을 계속 요구할 때, 형제나 자매가 자신의 일을 대신해 주기를 바랄 때, 친척들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탁을 해올 때, 가족이기에 더욱 거절하기 어려운 이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착하면서도 강하게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가족관계에서의 강한 착함, 무리한 희생 요구에 대한 대처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이기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내가 해줘야 해, 넌 우리 가족이잖아 라는 말로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까지 무리하게 요구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포인트. 도울 수 있는 선을 정하고 그 이상은 단호하게 거절하기.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더 이상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내 생활을 유지해야 해서 이번 달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려울 것 같아. 이처럼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감정적 죄책감을 줄이는 방법. 가족관계에서는 특히 미안함과 죄책감이 크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희생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것이 정말 건강한 관계일까요? 무리한 희생을 요구받을 때는 단호하면서도 감정적인 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나 자매가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대신해 달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내 생활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 이처럼 내 입장을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내가 무조건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대안을 제시하며 거절하기. 무조건적인 거절보다는 가능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계속해서 생활비를 요구하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지원하는 건 어렵지만 정부 지원이나 다른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거절하면서도 가족에게 상처를 덜 주고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받아주지 않기. 가족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희생보다 이해가 더 중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형제나 친척이 나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더욱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나도 내 생활이 있고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해. 이처럼 내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가족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면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나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강한 착함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단순한 착함이 아니라 존중받는 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타인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착하게 행동하려다 손해본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